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자세한 지표와 함께 들어보시죠.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로스토스 50 지수도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0.21%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증시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독일의 닥스 지수가 0.16% 하락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0.02%,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1%로 대체적으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이번에 파란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친 것은 최근에 이어왔던 랠리에 대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다는 풀이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도 이렇게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독일의 유로존의 경제 지표로 인해서 침체 우려가 부각된 영향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독일의 10월 산업 생산 지표는 증가 예상을 업고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독일 통계청은 10월의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4%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0.5%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던 월가의 전망을 이렇게 아예 뒤집어 엎으면서 실망감을 나타냈고요. 따라서 증시도 이렇게 하락 쪽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탈리아에서도 산업 생산이 10월 전월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이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유로존의 GDP가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면서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증시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0.37%로 소폭 반등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0달러 선을 다시 뚫어내지 못한 상황이고요. 69.64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정규장에서는 이번에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시간을 거래해서 그나마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국제 유가는 최근 들어서 이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짙어지는 데다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 또한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지속적인 급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에서도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왔던 에너지 시장의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정규장에서는 이번에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시간을 거래해서 이렇게 소폭 반등해주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듣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목요일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 지었을까요? 예, 내일 개장 전에 발표되는 지난달 고용지표가 미국 고용시장의 완화를 시사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뉴욕 증시는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명이 증가한 22만 명으로 나타나 예상치였던 22만 2천 명을 하회한 점이 이 같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9월 중순 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6만 4천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점이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는데요. 그는 전일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암호화폐의 진정한 사용자는 단 하나로 범죄, 마약 밀매, 돈 세탁, 조세 회피 등이라면서 만약 자신이 정부라면 이를 금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여행 수요 증가를 이유로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제시한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 에어웨이즈가 15%의 급등세를 보였으며 새로운 AI 칩인 인스팅트 MI300X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와 경쟁할 소프트웨어 생태계 ROCm을 선보인 AMD가
9.9% 급등했으며 그 외 업종별로는 대형 IT 업종을 비롯해 소매, 건설, 금융, 부동산, 운송 등이 상승했고 반면 에너지와 유틸리티, 헬스케어는 약 보합권에 머물렀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반등한 4.129%, 달러 인덱스는 0.5%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 분석 매체인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가 투자자들의 증시 낙관론이 과열되어 있다면서 아직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NDR의 에드 클리솔드 미국 전략가는 보고서를 통해 자사가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강세 심리 지표가 과도한 구간에 있다면서 심리 지수는 76.7로 지난 7월 2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 지수는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등 약 20여 개의 지표를 통합해 산출되는데요. 크리솔드 전략가는 산타랠리라는 용어가 종종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 전후 5 거래일에 주가 수익률을 지칭하는 것이라면서 역사적으로 1972년 이후 크리스마스 이전 5 거래일의 주식 수익률은 0.59% 그리고 이후 5 거래일 평균 수익률은 0.87% 수준이라면서 투자자들의 과도한 낙관적 심리가 산타랠리보다 이른 지난달 S&P 500 지수가 8.9%가 상승하는 등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인 기대 심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지난 10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8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매출이 올해는 전년보다는 감소하겠지만 내년에는 13%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인데요. SIA는 세계 반도체 시장 통제기구 WSTS가 집계한 월간 반도체 판매량을 인용해 지난 10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466억 달러였으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0.7%가 감소한 액수지만 올해 9월에 비해서는 3.9%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10월 반도체 매출이 전월 대비 8개월 연속 늘어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올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총액은 5,200달러로 지난해 5,741억 달러보다는 약 9.4%가 감소할 것이지만 매출은 올해보다 약 13%가 늘어난 5,884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은 10월에 8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칩 수요에 대한 분명하고 긍정적인 동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LLM, 즉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생성 AI 제미니를 공개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오늘 5.3%가 상승해 136달러 9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차례 발표가 연기되면서 내년 초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생성형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둘러 선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가운데 제미니는 챗 GPT처럼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을 인식하고 생성해내는 멀티모달 AI 모델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제미니가 AI 오픈의 최신 AI인 챗 ABT4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면서 제미니는 MMLU, 즉 다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에서 90%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면서 인간 전문가 점수인 89.8%를 넘은 첫 AI 모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11월 민영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7만 5천 건의 고용과 3.9%의 실업률이며 이어 미시간 대학의 12월 소비자 태도지수 잠정치가 이어지고 시장의 예상은 전달과 동일한 62.6이며 헬로우 그룹 그리고 존스 아웃도어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결국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변동성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장 초반에 이제 하락 출발한 우리 증시가 11시 구간까지는 지속적으로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11시를 기점으로 2시까지 다시 한번 급격하게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장중에 2,499포인트를 터치하게 됐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막판대까지 다시 한번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3% 하락한 2,49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기관 투자자들은 2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형 매도 물량까지도 2천억 원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갔을지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잠잠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전 반도체 투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보시면 삼성 SDI가 거의 홀로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삼성 SDI 2.31% 상승한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은 제한된 상승폭을 키웠고요. 0.4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0.53% 하락하면서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2차전지와 관련해서 포스코퓨처엠이 5%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5.02% 상승한 33만 4,500원을 터치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사실 장 중반부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후반부에 가서 급격하게 급등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이 포스코퓨처엠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기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잠잠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네이버가 0.47% 하락했고요. 카카오는 보합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에 비해서는 탄력이 좀 제한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완성차 기업들에서도 현대차가 0.16%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기아는 0.71%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은 이번에도 1%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57%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들 쪽을 보시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테마가 뚜렷합니다. 폐렴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든지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는 뚜렷한 이슈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다는 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결국에는 하락하며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7% 하락한 813포인트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수급 상황을 체크해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1,600억 원 넘게 매수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1,5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나타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함께 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그렇게 매도 물량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관망세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나면서 기관은 24억 원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0.17%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는 1%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1.4% 밀려났고요. LNF도 1.01% 하락하면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에서는 어제 일제히 거의 다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HPSP 3.32% 하락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방해 주면서 0.45%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AI 반도체라든지 HBM 관련해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는 않았는데요. ISC가 1.9% 하락했고요. 나머지 관련 종목군들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파란불로 물들어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DX도 3.15% 하락했고요. 어제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약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클래시스가 4.87% 하락한 37,150원을 터치한 가운데 나머지 AI 관련 종목들도 어제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루닛이 7.07% 하락했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도 7.62%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그 전거래일에 굉장히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트위치가 한국 사업을 철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쪽 아프리카 TV 쪽으로 반사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강세를 기록했었는데 어제는 곧바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8%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포스코 퓨처엠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제 비교적 잠잠한 흐름을 이어갔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이 오후장에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3만 4,5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이달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서 인조 흑연 생산 기대감에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이달부터 2차 전지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인조흑연은 동사가 공장을 지어서 2025년 초까지 생산 규모를 16,000톤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내 인조흑연 수요의 45%가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의존도 문제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라는 발언을 꺼내 들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인조흑연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어제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종목부터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어서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테마로는 항공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아시아나 그리고 대한항공을 필두로 해서 어제는 항공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항공주들 보시면 아시아나 항공이 4.21% 상승했고요. 진에어도 3.26%, 대한항공이 1.12%, 티웨이항공이 2.68%, 에어부산도 6.23%, 티웨이홀딩스가 3.74%, 제주항공이 2.93%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국제 유가가 있습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국제 유가가 70달러 선을 밑돌게 됐는데요. 연일로 이렇게 급락하는 국제 유가로 인해서 항공주들은 오히려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쪽 항공주들 쪽으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격인데요. 반면에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 간의 소식까지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은 이후에 합병심사 결론이 임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이제 2월 정도에 날짜를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이 내년 2월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특징 테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대표적인 종목군들 하나하나 조금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유유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제약은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어제도 24.33%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7,000원에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의 항생제 내성률이 5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이 테트라사이클린제 또는 퀴놀론제 중에 치료 이득과 위해를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에 유유제약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질병관리청이 퀴놀론제를 또 강조했다는 점이 유유제약과의 관계성을 조금 더 부각시켰는데요.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 이 퀴놀론계 항생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고요. 또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바로팜과 협력을 해서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하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파맵신 그리고 헬릭스믹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맵신과 헬릭스믹스는 일제히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는 모멘텀을 안고서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파맵신 같은 경우에도 신약 후보 물질이 국책과제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헬릭스믹스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치료제가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헬릭스믹스 18.82% 나타냈고요. 또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29.95%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